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프로그램 정은정의 아침마당의 진행을 맡게 된 정은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같이 듣고 함께 웃고 함께 공감하는 그런 진행자가 되겠습니다. 정은정의 아침마당은 우리 주변 이웃들의 다양한 이야기로 꾸며지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한겨울의 따뜻한 사랑방에서 도란도란 나누는 담소 같은 방송으로 여러분 곁에 다가가겠습니다. 이제 그 첫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고전이나 인문학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논어나 맹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요즘 한국에서는 인문학이 유행하고 있고 많고 다양한 강의들이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 밴쿠버에서도 논어 강의의 열기가 뜨겁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정은정의 아침마당에서는 지금 밴쿠버에서 논어를 강의 중이신 한임 심현섭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시청자 여러분께 선생님에 대해서 좀 간단한 소개 말씀 좀 해주세요. 한 15년쯤 됐나요? 1999년도에 네. 아내와 함께 세 딸을 데리고 밴쿠버에 왔습니다. 네. 그때 올 때는 사실 그 세미 리타이어 하는 기분으로 네. 53세 왔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 서점을 좀 하다가 예. 한 5, 6년 하면서 하다가 지금은 이제 주로 한국일보를 비롯해서 뭐 중앙일보 네. 이쪽에 고정 칼럼으로 네. 한 10여 년 동안 이제 글을 쓰면서 이렇게 이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밴쿠버 한인문인협회에 소속을 해서 거기서도 회장을 몇 년 했고 네. 지금도 뭐 그저 열심히 글 읽고 글 쓰는 생활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밴쿠버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논어 강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그 논어 강의를 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작년 연말에 네. 우리 그 성균관대학 밴쿠버 동문회 네. 모임이 있었어요. 네. 여기서들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성대가 이제 한국에서는 지금 잘 나가는 대학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모교가 급성장하고 잘 발전하는데 네. 그 원동력이 된 게 사실은 일찍부터 인문학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그 모교의 건학 이념을 살려서 밴쿠버에서 뭔가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일단 유학의 최고 이제 그 고전이라 할 수 있는 논어를 네. 한번 같이 읽는 그런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발의를 해갖고 동문회에서 이제 전부 전폭적인 동의를 해가지고 이번 봄에 네. 이제 봄에 논어 강독이 시작된 거죠. 서로의 의견이나 느낌을 이렇게 주고받는 거. 네. 뭐 이런 형태의 독서를 강독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선생님 왜 하필 논어일까요? 일단은 논어가 이제 저희 한국 입장에서는 최고의 고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오늘날 저희가 읽고 있는 논어가 성립된 것만도 네. 현재 형태 그대로 네. 성립된 것만도 후한 시대 때 정현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책이 이제 구성이 됐는데 네. 180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장구한 시간 동안을 우리하고 같이 온 책이에요. 네네. 우리 그런 걸 갖고 고전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수많은 시대와 사람을 통해서 이 책이 우리 삶에 큰 도움을 준다는 거가 동의된 거니까. 네. 그렇지 않았으면 중간에 소멸이 됐겠죠. 네. 그래서 이 시대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고전으로 돌아가서 인문학 부흥과 함께 한번 뒤를 돌아다 보자. 뭐 이런 의지에서 논어를 이제 선택한 게 된 거죠. 한국에서 지금 굉장히 인문학에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네, 네. 최근 몇 년 전부터. 네. 그게 왜 그렇다고 선생님께서는 생각하세요?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그 19세기 말 이제 그 조선조가 끝나면서 네. 서구 문명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선은 일단 식민지화되면서 망했습니다. 망한 왕조예요. 네. 그 망한 왕조의 기본 그 이념이 유학이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학문에 전도되다 보니까 과거를 잊어버리고 싶었던 거니까. 네. 이랬던 것이 지금 오늘 한 100년 정도, 한 1세기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 19세기 말에서 지금 뭐 21세기 초가 됐으니까. 한 100년 정도 지나니까 우리가 너무 물질 생활에 압도돼 있어요. 네. 어려서부터도 꿈을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은 이제 뭐 되게 출세를 하거나 성공을 하거나 돈을 많이 버는 거. 네. 이런 데 집착을 하게 됐다. 근데 이거는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나중에는 뒤를 돌아다 보면은 결국 산다는 게 뭔가, 그렇죠. 인생이 뭔가, 일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네. 이제 그랬을 때 우리에게 뭔가 답을 줄 수 있는 거는 역시 고전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고전의 전체적인 공통점은 물질 문명이나 과학 기술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인간에다가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문학이라는 결국 인간의 학문이에요.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네. 그래서 물질 문명이 고도로 올라감으로 해서 그거의 반동으로 우리를 찾으려고 그러는, 인간을 찾으려고 그러는 이런 의식이 그게 인문학의 붐을 이루게 된 계기가 됐다고 봐야죠. 선생님, 논어가 도대체 뭔가요? 글쎄요, 논어는 사실 공자의 말씀과 공자가 제자들하고 나눈 대화, 네네. 또는 제자가 한 이야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거를 그냥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약 한 20편 정도로 되어 있는데, 네. 읽는 사람이 볼 때는 갈피를 못 잡을 정도로 네. 그냥 토막토막 글이 네. 무슨 특별한 스토리도 없으면서 네. 난데없이 툭툭 튀어나와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마치 잠언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잠언서를 읽듯이 네. 인생의 교훈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을 스토리 중심이 아니고 그냥 말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제 나열이 됩니다. 이거는 공자가 쓴 책이 아니에요. 공자가 그렇게 제자들하고 대화했거나 공자님이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해가지고 그 뒤에 조금씩 기록화된 거죠, 이제. 그랬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안의 정현이라는 사람이 AD 약 한 200년경에 네. 오늘날의 책으로 이거 묶었어요. 그동안에 이제 쭉 여러 가지로 이제 전해져 오던 거를.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보고 있는 책은 약 한 1800년 전에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그 논어도 약간 어떻게 보면 성경이랑 비슷하게 그렇게 제자들이 쓰고 네. 그다음에 나중에 모아져서 이게 어떤 뭐 예수님이나 아니면 그런 경전이 공자, 된 거죠. 경전이 된 것 같네요. 네. 그러면 공자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나요? 공자는 사실 굉장히 대단하지가 않은 사람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공자에 대한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고 이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공자가 뭐 등에 혹이 있다든지 뭐 앞가슴에 점이 있다든지 이런 게 우리가 공자를 이해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우리가 공자에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그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냥 어렴풋이 알게 된 거는 가장 결정적인 기록은 네. 사마천이가 쓴 사기에 네네. 거기 열전이 나옵니다. 공자 얘기가. 근데 거기도 아주 상당히 애매모호해. 얘기 자체가. 예. 그냥 대강 알려진 걸로 따진다면 뭐 60이 넘은 아버지가 젊은 여자하고 뭐 야합을 해서 공자가 태어났다. 그 뭐 공자 태어날 때 뭐 머리 위에가 이렇게 언덕같이 솟아나서 이 이름을 구라고 그랬다. 뭐 이런 거. 구라는 건 이제 구능이다, 뭐 언덕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네. 그리고서는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네. 계속 어려서부터 잡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일, 저런 일, 뭐. 그럼 잡일을 많이 했는지 어떻게 아냐? 논어에 나옵니다. 공자가 얘기를 해요. 나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그냥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네. 요새 말로 하면, 요새 말로 하면은 뭐 짜장면 배달도 하고, 뭐 마트에 가서 뭐, 알바도 하고, 뭐 이렇게 별걸 다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 별걸 다 했다는 얘기를 공자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데, 네. 이것이 논어에서 공자가 하는 말의
냄새가 풍겨요. 그렇게 인생의 바닥을 거치면서 살아온 사람이래야만 할 수 있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공자의 논어를 보면은 그 논어에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사람의 냄새가 난다 이거죠. 우리하고 같은 사람. 바로 옆집에 있는 어떤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이. 이렇게 아주 그냥 올려다보면 까마득한 높은 데서 하는 얘기 같이. 공자의 얘기는 그런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자는 크게 벼슬 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뭐 여러 제후국들을 돌아다녔는데 네. 거기서도 별로 그 택함을 받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외형적인 출세를 하지 못한 분이에요. 제가 저번에 선생님 강에 가서 네.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유교, 공자가 어떻게 보면 유교 사상을 정립한 사람인데 유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과거에는 유교라는 말이 통칭적으로 쓰이는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근래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유학이라는 말을 쓰죠. 네. 왜 종교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근데 왜 종교가 아니냐 한다면은 종교가 갖출 수 있는 조건이 이 유교 속에 없어요. 네. 종교가 갖추려면은 뭐 다 아시다시피 거기 신비주의가 있어야 됩니다. 네. 하늘을 막 날아다니고 뭐 무리를 막 그냥 걸어다니고 네. 죽었던 사람도 막 살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공자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그게 없어요. 그리고 종교라면 내세가 있어야 돼요. 네. 우리의 삶을 떠난 삶에 대한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네. 공자는 그런 거를 제자들이 물어보면은 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삶도 지금 아직 다 못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그 너머까지를 지금 알라고 그러냐 이렇게 해서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분도. 네. 네.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그 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교주한테 네. 빌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나를 복되게 해주십시오. 뭐 우리 아들을 대학에 입학시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빌어야 되는데 네. 세상에 어떤 사람도 공자님 저를 뭐 돈 많이 벌게 해주시오 이렇게 빌지 않아요. 네. 네. 그런 대상이 아니다 이거죠. 네. 공자는. 그러면 그 저희가 어렸을 때 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배웠던 4대 종교 이런 거에 유교가 들어갔었잖아요. 네, 잘못된 거죠 사실은. 네. 그 근데 유교는- 이제 그거를 그렇게 사람들이 유교라고 붙일 정도로 그 뒤로 영향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마치 그게 무슨 뭐 종교 어느 종교의 교조같이 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게 만든 거죠. 근데 오늘날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책으로만 우리는 공자를 배우려고 하지 공자를 신앙의 대상으로는 안 한다 이거죠. 네. 그럼 선생님 논어의 사상의 핵심은 뭘까요? 통칭 우리가 뭐 누구든지 네.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통칭 이제 공자 사상의 기본은 인에 있다. 네. 인. 네. 인 그러면 그 사람 인변에 이제 두 이자를 쓰고 있는데 네. 그게 공자가 생각했던 인의 개념을 한 글자, 한자 한 글자로 쓰다 보니까 이제 인이 된 거죠. 네. 그렇게 인 글자 하나만 놓고 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인이 도대체 모르는 건지. 그 이제 논어 안에서 수시로 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책을 한 권 다 읽어야 이제 그 인이 개념이 쓰는데 네. 인은 인즉 애인이라고 그랬어요. 인이라는 거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이런 거죠. 이제 그것이 공자가 계속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맨 1편 하기편에도 나오는 걸 보면은 인의 근본이 되는 거는 효와 제다. 효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고 네. 제는 자기 형제나 이웃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 뭉뚱그리면은 이거 요새 말로 이해하기 쉽게 하면 이게 사랑이죠.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그냥 토탈 사랑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고 조금 세분하게 했단 말이에요. 네. 부모에게 하는 사랑과 이웃 형제에게 하는 사랑을 나눠 가지고 효와 제라고 얘기를 했다. 그게 결국은 공자가 계속 얘기하고 싶었던 그 사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첫 강의에 한번 선생님 가봤는데요. 네네. 그때 거의 대부분이 어르신 분들이시더라고요. 근데 그 논어의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보다는 젊은이들이 더 듣고 깨달아야 될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젊은이들이 논어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좀 막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네네. 이제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네. 논어 강독에 많이 나오셨다는 얘기는 네네. 그분들이 젊은 시절에 네. 논어하고 접했었거든요. 네. 그 향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야 그때 내가 볼 때 잘 뜻은 몰랐지만 그때 좋았는데 네. 그 여기서 또 한다니까 그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이 밴쿠버에서는 거의 논어 강독을 해보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많이 오신 거고 네. 그 논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통칭 얘기되기를 일생에 3번은 읽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뭐 젊어서 한 번, 네. 중년에 한 번, 네. 노년에 한 번. 네. 그 3번의 책을 읽을 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의 폭이 달라진다. 네. 그 노년에 나이 들어서 읽으면은 인생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얘기가 바로 와서 닿는단 말이야. 아, 네. 맞아. 이게 그래서 그렇지. 그럼 젊은 사람은 또 앞으로 살아갈 길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네. 읽을 수 있고 그 내용 자체가 네. 그렇게 심오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 일상에서 네. 늘 느끼는 네. 뭐 효라든지 또는 예라든지 이런 거 우리 일상에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거를 조금 말을 바꿔서 이제 뭐 문자화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네. 그래서 젊은 사람에게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고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댁에서 자녀분들에게 고전이나 아니면 논어에 나오는 구절 같은 걸 많이 말씀해 주시나요? 글쎄요, 그 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닐 때 네. 주말이면은 이제 차를 마셨어요, 모여서. 앉아서 차를 마시고. 예. 차 마시고 앉아서 가만히 우두커니 있을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시작한 게 뭐냐면 명심보감.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전해지고 있는 그런 고전은 거의가 다 이제 이 중국의 선현들이 많이 만들었는데 이 명심보감만큼은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고려 때 추적이라는 분이 네. 옛 고전에서 좋은 말들을 많이 이렇게 잡아내서 골라서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그 요새 말로 하면 청소년들을 위해서 네. 만든 말이에요. 이거를 제가 불러주면은 노트를 가지고 받아 적고 애들이 그 자리에서 예. 받아 적고 그 자리에서 외우도록 그 규절은 예, 예. 지금 적은 규절은 네네. 그런데 한 번이나 두 번, 3번 안에 다 외워져요. 애들이라 굉장히 빠릅니다. 그게. 얼마 전에 네. 애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애들이 저한테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명심보감할 때 지금 이 말이. 예. 그때 우리 애들도 물론 한글로 된 명심보감 네. 번역이 된 거. 네. 그걸로 했기 때문에 애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노트를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저도 감격하게 되더라고. 야, 그걸 어떻게 버리겠어요? 어렸을 때 아빠하고 같이 명심보감 읽으면서 그걸 외우니까 지금 뭐 거기서 뭐 몇 개를 외울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불현듯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 때 그런 좋은 고전을 같이 저는 이 사회에 와가지고 여러 번 제가 글로도 쓰고 칼럼으로도 했지만 제일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그 bedtime story다. 응? 엄마나 아버지가 애들이 자기 전에 네. 침대 머리맡에서 무슨 책인가 좋은 책을 읽어준다. 그러면 걔가 슬며시 잠이 들어요. 그 읽다가. 네. 그럼 한국 사람 같으면은 야 이놈아 너는 엄마가 이런 좋은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 잘하고 읽어주는 거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 잔단 말이야. 그럼 된 거야. 네. 성공한 거야. 그럼 책을 옆에다 가만히 놔두고 나온다 이거죠. 베드룸에서. 근데 그러면 잠결에 뭐를 들었겠냐 싶죠? 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무의식에 영향을 줘요. 네.
알아요. 그 다음에 조금 뒤로 가서 다시 또 읽어주면은 그 엄청난 책을 나중에는 읽게 된다고. 매일 그러다 보면은. 이랬듯이 애들하고 같이 고전을 읽어주는 거, 네. 거기에 어느 정도 맞는 거, 네. 그러므로 해서 또 부모도 공부가 되고, 부모도 설명을 해야 되니까 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관을 거기다가 이렇게 묻혀서 네. 애들한테 전해주는 이런 결과가 되지 않나요? 선생님 논어 강의 하시니까 주변에서 반응들이 어떠세요? 왜 밴쿠버에서 뭐 논어 강의냐 이런 반응 없나요? 그치, 어떻게 논어지? 이제 뭐 이런, 네네. 이런 호기심도 있고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아, 그러세요? 예,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온 건 아니더라도 네. 한 20여 명 정도가 이제 같이 자리를 하겠다고 오셨는데 네. 이거는 보통 이런 모임을 갖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거예요. 아. 이 정도면은. 그 목요일 날 뭐 10시, 12시에 하고 있는데 목요일 날 10시 그런 타임에 태연히 논어를 읽겠다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활 여건의 제약을 받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못 온 사람이 상당히 많고 네. 그래서도 온 사람들이 그 정도라는 거는 굉장히 호응이 좋다. 이런 고전들이나 인문학 강의 같은 걸 들어보면 옛날 사람들이 오히려 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물질 만능 시대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인간이나 아니면 좀 더 가치나 의미에 더 생각이나 이런 걸 많이 두고 살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오늘 선생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매주 목요일 네. 10시에서 12시 한아름 문화센터에서 네. 강의하시고 예. 계시잖아요. 3월 6일 날 시작을 했는데 네. 4월 24일까지 네. 2달 동안 네. 4월 24일까지 그냥 아무 때나 나오셔도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네. 뭐 이렇게 스토리로 전개되는 이런 책이 아니라 네. 아무 때나 괜찮습니다. 아무 때나 오셔도 교재 없이 그냥 예. 오시면 됩니다. 아. 뭐 그렇게 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도 언제 한번 시간 되면 가서 다시 듣겠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예, 오늘은 밴쿠버에서 논어 강의를 하고 계시는 한임 심현섭 선생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정은정의 아침마당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